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여당 중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반대 의사를 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와 독립유공자단체에 이어 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려다 다시 버스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복권되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전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명, 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엔 김 전 지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10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복권되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Z세대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유공자단체들에 이어 민주당 등 야당들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김형섭 독립기념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이전부터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다라고 했고요, 분명히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건국절 만들어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김 관장은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은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복회와 향단연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별도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들의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야권 6개 정당도 다 같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한 건 민주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 조건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야당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 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3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관련성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 시내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내려다 2차 사고 후에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남 태안의 펜션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관 기자입니다. 차도 옆을 숲에서 뒤집어진 검은색 차량을 끌어냅니다.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대전시 복명동에서 SUV 차량이 보행자 한 명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은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전복된 후 멈춰섰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한국인과 캄보디아인 등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20대 남성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부산 덕포동에선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10m 아래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함께 있던 70대 동승자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펜션에선 원인 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11대를 투입해 5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막과 바베큐 시설, 분리수거 시설 등이 불에 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르면 24시간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도 조만간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에 15일로 예정된 휴전 협상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폭스뉴스는 이란과 그 추종 세력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며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실상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등 중재국이 제안한 15일 휴전 협상을 거부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We take the statements of our enemies seriously and are therefore prepared at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백악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하마스가 불참 방침을 정했지만 15일로 예정된 휴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We believe everybody needs to show up on Thursday and see if we can't wrap this thing up.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유도 미사일 잠수함의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 추진이 가능한 잠수함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밤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전 지역이 흔들렸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서 혹시 모를 대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훈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인터뷰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카메라가 흔들리고 굉음이 들리자 앵커가 다급하게 지진 사실을 알립니다. As we have a bit of an earthquake here in Los Angeles, so we're just going to make sure that our studio lights, everything stays safe.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도 흔들립니다. The tomatoes, that's an earthquake. That's an earthquake. Wow, that is a real earthquake. Whoa, that is a real one, guys. 현재 SNS에는 지진 당시 모습이 담긴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12시 2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약 16km가량 떨어진 하일랜드 파크 지역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지표면과 가까워 LA 전 지역에서 매우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앙지 인근 패서디나 시청에선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So we enter what's called earthquake mode, and it's a protocol we have where all 106 neighborhood fire stations will drive what we call a windshield survey. So they'll drive a pre-designated route through their district to check on any critical infrastructure. 이번 지진은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입니다. 지진만 걱정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인근에선 산불이 20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38%에 그치고 있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은 이미 약 1,7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약 3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4번째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극심한 산불의 지진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논의하는 협의회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티몬 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측은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 자구안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일제강점기는 북한에서 쓰던 말이란 논설위원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여러 차례 국내에서 논란이 된 극우 논객 구로다 카츠히로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어제 게재된 한국 언론과 교과서에서 쓰는 일제강점기는 북한의 용어,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식민시대를 표현할 때 대만은 일본 통치, 인도는 브리티시룰, 영국 통치라고 쓴다면서 일제강점은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어가 교과서에 추가된 건 참여정부 즈음이고 이후부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강제성이 일본을 비난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일제강점이 북한에서 유래한 것이라면서 일본 비판이라면 북한과도 동조하는 게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노태우 정권부터 일제의 강점, 이런 표현 교과서에 등장했고요. 이후 여러 신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꽤 여러 차례 망언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5년 전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야,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 지금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65년에 3억 불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그런 주장이신가요? 물론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년 만에 X, 전 트위터에 등장했습니다. 잠시 후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대담에도 나서는데요.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낫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선거 홍보 영상, 상대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급진적이라고 비판하는 영상 등을 차례대로 올렸는데요.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진 뒤에 트럼프의 X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뒤 계정을 복구시켰고 트럼프는 자신의 머그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SNS 트루스 소셜을 만들어서 X에선 활동하지 않았는데 머스크와의 대담을 앞두고 다시 계정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환영한 일론 머스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트럼프와의 대담을 X에서 생중계합니다. 대본도 없고 주제에 관한 제한도 없어서 매우 재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마지막 날 배우 톰 크루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선 한 남자가 하늘로 오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륜기가 걸린 에펠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웬 남자가 보입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330m 에펠탑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쯤, 그러니까 폐회식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30분 정도 에펠탑 안에 갇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서 남성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 태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에펠탑을 오른 건지 동기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화제가 끊이지 않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을 교체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이 있었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뒤 초대 경호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과 정치인 등의 입을 틀어막는 등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하는 연쇄 인사를 냈습니다. 신 장관과 장 실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되면서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 체제를 갖춘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36주 태아의 임신 중지 과정을 담았던 브이로그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만삭의 여성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임신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도 지장을 봐나.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경찰은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소개받아 임신 중지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는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듣고 수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전문 감정을 통해 태아가 몇 주인지, 임신 중지인지, 살인 혹은 사산인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4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태아가 현재 살아있지 않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인천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전기차 중고 매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중고차 업체들마저 전기차는 안 받는다고 손살에 칩니다. 오원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어떤 아파트들은 전기차 출입 금지. 가만히 서 있는 차에서 불이 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게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서울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묻자 업자들은 손사래부터 칩니다.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건이 크게 났기 때문에. 사고 뒤 전기차 매입은 중단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문의는 없고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어났고. 반대로 전기차를 팔려는 사람은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고차 업체는 기존 차량을 보관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은 여기도 뭐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주차 문제도 되게 좀 걱정이 되고. 중고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차를 팔려는 소유자들은 온라인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전기차 판매글은 화재 직전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가운데 1대가 불이 났던 벤츠 전기차였습니다. 불안감은 오래갈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기온이 다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가 35도, 청주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중부와 호남 지방엔 최대 40mm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을 관통한 후 오늘 새벽 열대 저압으로 약화돼 소멸됐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